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윤한홍 의원 비서실장 안 된다고 했으니 당신 그렇게 알아.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말이라며 명태균 씨가 전한 발언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새롭게 공개한 녹취의 일부분인데 물론 명 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인지 아닌지는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명 씨의 설득에 움직인 김건희 여사가 캠프 요직 인사에 바로 관여했다는 게 이 주장의 맥락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이라면 김 여사 관련 의혹이 인사 개입으로까지 번지는 셈인데 마침 저희 취재진은 대통령 부부와 가까웠던 함성득 교수와 정부 출범 때 장관 후보를 놓고 대화를 나눴다고 한 명태균 씨의 검찰 진술 내용도 단독 취재했습니다. 먼저 추가로 공개된 녹취 내용부터 유선희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는 지난 2022년 3월 초 대선 직전 지역 정치인과 나눈 대화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이름을 꺼냈습니다. 자신이 김건희 여사를 설득해 윤 의원을 대통령 후보 비서실장을 시키려는 걸 막았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윤한홍이가 비서실장에 나가서 사모님이야. 윤한홍이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서울대를 나왔고 인사비서관하고 서울시에 있었고 경남도에 있었고 그렇게 훌륭하신 분을 어떻게 그 선거판에 비서실장을 씁니까? 명 씨는 자신의 말을 들은 김 여사가 곧바로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에게 전화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신랑 전화해갖고 내가 윤한홍 의원한테 안 된다 했으니까 당신 그래 알아.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공개한 녹취에서 명 씨는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 윤핵관과 대립했다고도 했습니다. 윤한홍이를 비서실장 앉히려고 온 게 누구냐? 장제원 권성동. 그때 내하고 누이만. 권성동 의원과 장제원 전 의원을 마주친 장소까지 언급하면서 김 여사를 잡아야 캠프 인사를 움직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이가 지방 가면은 지 마누라한테 가지. 내 있으면 저거 또 하는 갑다 이렇게 하는 표정이지. 장제원이하고 권성동이 있으면 딱 펼치라고 가면은 있어요 식당에 아크로비스타. 그러면서 윤 의원이 경남도지사 선거에 나가지 못한 것도 자신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덧셈을 정치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다 없애면 지가 되는 줄 알고 그래가 내가 윤 총장한테 윤한홍이 도지사 나가면 홍 대표가 가만히 있겠나. 그러면 또 어부지리로 민주당 된다. 윤 의원은 JTBC에 명 씨의 일방적인 허풍일 뿐이고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새로 나온 명태균 씨 녹취를 통해 추가로 밝혀진 내용들 스튜디오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정치부 구혜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구 기자. 이번에 공개된 녹취에서는 명 씨가 이 공천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인선, 그것도 중요한 비서실장 인사에도 개입했다. 이렇게 말하는 정황이 새롭게 나온 거네요. 네, 지금까지 불거진 김건희 여사의 개입 의혹은 공천 관련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엔 명 씨가 김 여사를 설득해 대통령 후보 비서실장으로 윤한홍 의원을 시키려는 걸 막았다고 자랑하듯 하면서 이 인사에 개입하려고 했다는 인사 개입 의혹으로 번지게 된 겁니다. 정확히는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어떻게 주장했다는 거죠? 네, 이 인사 개입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키맨으로 지목된 게 바로 김건희 여사입니다. 명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이 윤한홍 의원을 비서실장에 앉히면 안 된다고 먼저 이야기를 했고 김 여사가 윤 대통령에게 안 된다고 했으니 당신 그렇게 알아라고 하면서 이 윤 대통령을 바로 움직였다고 말한 겁니다. 명 씨는 윤 대통령, 당시 대선 후보가 김 여사 말만 들으니 중요한 건 김 여사를 잡는 것이라면서 이런 말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이 없을 때 서울 가서 치마들하고 놀고 앉아있지. 벌비싸였어. 이거 지금 사람들 더 많은 데서 해가고 말하고 껄쩍거리노. 어차피 윤석열이 지 마누라 만드는데.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밤에는 전화를 걸어서 화를 냈다가 다음 날에는 또 사과를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명 씨 목소리도 오늘 새롭게 공개가 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극단을 오가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이 통화 내용이 명 씨가 녹취를 실제 했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네, 명 씨는 녹취에서 윤 대통령이 음주 상태에서 전화를 해서 경로를 했다가 그 다음 날에는 또 사과를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명 씨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로는 윤 대통령과의 통화를 녹음을 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취는 없이 그냥 대통령이 나한테 사과를 했다 이런 식으로 말만 하고 다녔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명 씨의 화관과는 달리 앞서 공천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명 씨가 통화하는 육성 녹취가 공개돼 파장이 컸었죠. 네. 이 녹취를 공개한 민주당도 윤 대통령과 명 씨가 어떤 대화를 한 뒤에 이 명 씨가 자랑한 듯이 말을 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민주당은 대통령의 육성 녹취가 추가로 있는지 그건 지금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 추가 육성 녹취가 공개가 된다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또 명 씨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를 언급한 대목도 주목이 되는데 앞서 대통령실이 저희 보도와 관련해 반박한 것과는 배치되는 정황 아닙니까? 네, 명 씨는 윤 대통령이 음주 상태에서 전화를 해와서 김 여사 그리고 장모와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명박사 우리 마누라하고 장모한테 전화하지 마. 그 다음날 미안하다고 전화. 옆에서 뭐라 하면 막 하고 다음날 미안하다. 명 씨는 장모 번호도 모른다고 했다면서도 또 다른 녹취에서 또다시 장모님을 언급합니다. 그 집안은 내한테 말을 한마디도 못해. 자기 장모부터 해가. 네, 정신교육도 내가 한 3번 시킵니다. 명 씨가 김 여사뿐 아니라 장모 최은순 씨와도 접촉했다는 주장인데요. 앞서 뉴스룸이 명 씨와 김건희 여사의 첫 만남 당시 최은순 씨도 함께 있었다고 보도하자 대통령실은 이례적으로 김 여사 모친을 함께 만났다는 명 씨의 측근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하지만 명 씨는 첫 만남 이튿날에 김 여사와 모친 또 친오빠와 함께 윤 대통령 자택에서 함께 식사를 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걸로 파악된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구혜진 기자였습니다. 명태균 씨는 또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는 함성득 교수가 자신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을 추천해달라고 해서 의사 출신의 전직 여당 의원을 추천했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명 씨가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사람을 통해 장관 인사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고 의심되는 대목인데 이에 대해 함 교수는 명 씨가 추천한 사실은 있지만 자신이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의사 출신의 전직 의원을 추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함성득 교수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쓸만한 사람이 있냐고 물어봤고 당사자의 의견을 물어본 뒤 그대로 전달했다는 게 명 씨 주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같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거주한 함 교수는 윤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두터웠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 씨가 이런 함 교수를 통해 장관 인사에도 관여하려 시도했던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앞서 명 씨의 김 여사가 장관 인사에도 개입해왔다는 취지로 말하는 녹취도 공개된 바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했다라고 마누라 보고 얘기하는 거야. 그 장관 안쳐 뭐 안쳐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거 안쳐라 저거 안쳐라 안 한 거야. 그 마누라 앞에서 했다고 변명하는 거야. 내가 평생 일에 있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알았어 내가 지금 됐지? 지 마누라한테 그 말이야. 마누라. 함 교수는 이와 관련해 JTBC에 명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에 한 전직 의원을 추천한 사실은 있지만 내가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관여할 힘도 없으니 그런 걸 얘기하지도 말라고 했다고 밝혀왔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을 조그만 파우치라 표현했던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 후보자는 당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는지 물었지만 대통령이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실제 방송에선 없던 장면이라 편집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는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 신년 대담에서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을 파우치라고 표현해 의혹을 축소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 덕분에 사장 후보로 지명됐다는 이른바 보은 인사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최근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파우치. 네네. 외국 회사 조그만한 백이죠. 민주당은 청문회장에서 같은 종류의 가방을 보여주면서 박 후보자에게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이게 조그만 동전 지갑 정도는 아니고 제가 보면 거의
핸드백이에요. 이 정도는 아마 현 정부에서는 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박 후보자는 그러나 객관적이고 정확한 표현을 썼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파우치를 이 사전에서 찾아보면 스몰백, 작은 가방이라고 나옵니다. 파우치는 아부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은데 인정하십니까? 파우치는 사실, 팩트입니다. 박 후보자는 대담 당시 윤 대통령에게 김 여사와 관련해 사과할 생각이 있냐고 물었지만 대통령은 사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대통령 사과할 생각이 있냐라고 당연히 물어봤고요. 그 당시만 해도 대통령의 대답은 사과를 안 했고요. 이제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수준에서 계속해서 같은 답변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나 해당 발언은 실제 방송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야당은 KBS가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2016년 국정농단 사건 당시 정부의 불리한 보도를 막았다는 KBS 내부 보고서 내용도 부인했습니다. 당시 사회 2부장인 박장범이 사건 팀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외부에 있었는데 기사 승인을 거부했어요. 정유라는 최순실의 딸일 뿐 본질이 아니다. 가능한 한 최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정하게 안 하면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박 후보자는 과거 위장 전입과 스쿨존 과속 운전을 자주 했던 사실은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